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ing.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여러분들의 미니 연휴는 어떠셨나요? 어디 다들 좀 콧바람이라도 쐬러 나갔다 오셨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비가 좀 왔어요. 우중충한 약간 회색빛의 날이 이어졌는데 또 그만한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또 쉼이 있었기에 그런 회색빛 날씨를 즐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의 건강 브런치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곡 들려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벌진트가 부릅니다.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어젯밤에 내가 했던 얘기 전부 다 기억나진 않겠지. 우리만 가면 다들 준비를 하던 가게. 너와 나 둘만 남은 다음에 전람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조명 때문에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고 믿어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좋은 아침이야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I'm in danger now 굳이 답장은 안 해도 좋아 지금 이 느낌을 느끼기 전에 꼭 전하고파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I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야 참 신기한 일이야 분명히 그가 시간은 저전이 훨씬 지난 후였지 근데 이렇게 가뿐 이 하루를 시작하다니 아만의 맘이 고백할까 말까 그동안 참 많이 괴로웠나봐 이제 난 이대다만 기다릴래 너무 늦진 않길 바래 너무 서두르진 않아도 돼 해지기 전에만 너의 맘이 편할 때 대답해주면 돼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좋은 아침이야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I'm in danger now 굳이 답장은 안 해도 좋아 지금 이 느낌을 느끼기 전에 꼭 전하고파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Yeah Good morning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굳이 답장은 안 해도 좋아 지금 이 느낌을 느끼기 전에 꼭 전하고파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I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Hope you have a good good morning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버벌진트의 굿모닝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고, 나 오늘 늦었다, 늦잠 잤다 해서 후다닥 나갈 채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 화장실을 가장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개운하게 양치 한번, 세수 한번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습관이 아침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커피를 내리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팔 쪽, 허리 이렇게 쭉쭉 좀 늘려주는, 왜 잘 때는 모든 근육들이 살짝씩 풀어지면서 또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약간 정제되어 있는 그 자세 때문에 근육들이 살짝씩 수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지개 피잖아요. 쭉쭉 늘려주는 그 기지개가 참 좋은 행위라고 늘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막 기지개 쭉쭉 펴주고, 팔도 좀 늘려주고, 허리도 좀 꺾어주면서 최대한 신장을 시켜주면은 진짜 개운한 거 아시죠? 근데 날씨나 공기까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창문 열어가지고 좋은 공기,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푸릇푸릇한 잎들 보면서 또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오늘 아침도 그랬고, 어제는 제가 이제 녹음하는 일 기준으로 비가 좀 하루 종일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비 예보가 원래 있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럭키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하고 이제 이 푸릇푸릇한 해도 아침에는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흐림의 연속인가 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해가 좀 얼굴을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녹음을 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푸릇푸릇한 초록빛의 풍경을 보면서 기지개를 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몸이 좀 개운하게 잤을 때, 나 지난 밤 진짜 너무 꿀잠을 잤다. 너무 푹 자서 지금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분, 이런 상태여야만 또 기지개가 더 개운하게 느껴지지, 만약에 지난밤에 잠을 잘못 잤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고개 잘못 이렇게 꺾여서 있는 채로 나도 모르는 상태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 종일 혹은 심하면 며칠 동안 막 목이 결리거나, 아니면 내가 팔을 베고, 무의식 중에 팔을 베고 자가지고 팔이 하루 종일 저리다거나, 이런 상태들 다들 겪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상태는 기지개도 기지개답지 않은 느낌 뭔지 아시죠? 기지개를 펴도 내 막 약간 여기 결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아침부터 기분이 좀 썩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런 기분들 약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이게 질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담입니다. 보통 여기다 결리다, 오늘 잠을 잘못 잤다, 자세가 좀 흐트러진 채로 이상하게 잤다, 그래서 담 걸렸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담이 너무 심하면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이런 데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 시간도 없고 할 때, 나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바쁜데 병원까지 들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흘려보내시거나, 혹은 너무 심하면 파스라도 좀 붙인다거나, 요런 이제 자가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요, 상당수가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벼운 담에 걸렸다. 나 진짜 그냥 오늘 목이
약간 꺾인 채로 잠에 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막 안 돌아가고 이런 경우에 보통 병원을 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80% 이상인 분들은 그냥 파스 붙이거나 그냥 하루 종일 좀 생활하다 보면 내일은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내시기 때문에 병원을 굳이 갈 일이 없고 또 병원에서 굳이 처방을 받거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증후군 자체를, 병명 자체를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게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면서 잘못 걸린 담이나 이렇게 결리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MRI, 자기공명 영상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막통증 증후군은 영상검사나 혈액검사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라서 환자와의 대화 그리고 신체 진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통증의 원인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렇게 뻣뻣해지고 그 잠에 잘못 자서 결리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이제 뭐 운동하다가 잘못 내가 뭔가 가동 범위를 잘못 눌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한 뭐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근막통증 증후군은요. 주된 원인이 바로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소견은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강한 압통, 그리고 통증이 주변이나 떨어진 부위까지 퍼지는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근육통이 해당 부위에 국한하는 것과 달리 이 질환은 근막이 연결된 범위 내에서 아주 넓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흔히 통증이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뭔가 오늘 배드민턴을 진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쳤다 해가지고 뭔가 2두나 3두 쪽 이런 쪽이 진짜 그냥 어제 배드민턴 쳐서 너무 아파 오랜만에 쳤더니 근육통이 생겨버렸어. 이런 근육통은 정말 딱 그 부위에만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근막통증 증후군은 이제 근육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근육 자체가 이어져 있다기보다는 근막으로 이제 모든 근육이 이어져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근막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위가 조금씩 통증이 발생한다. 그게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이다. 이게 바로 또 근육통이랑 다른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렇게 통증이 이동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통증이 사실 진짜 이동을 하는 것도 뭐 막 쓸 수도 있겠죠. 통증의 강도가 어디가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여기가 제일 아픈데 또 뭔가 1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옆부위 또 그 옆부위 이렇게 좀 더 통증의 강도가 달라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근막이 연결된 모든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는 게 맞는 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근막통증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은 관절이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불편함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아침에 막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려고 했는데 어제 잠을 잘못 잤네. 목이 안 돌아가. 팔이 안 돌아가. 막 이런 담에 걸렸다. 이런 표현으로 쉽게 정말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 게 바로 이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그냥 쉬면 풀리는 통증이다 하면 담에 가까울 수 있지만요. 눌렀을 때 통증이 퍼지거나 아니면 좀 오랜 시간 지속이 되거나 아무리 파스를 붙이면서 자가치료를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담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런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미 좀 질환 단계에 가깝다.
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요, 목, 허리, 어깨 등 일상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부위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30에서 49세 여성에게 비교적 흔하고요. 평소 앉아서 생활하다가 뭐 주말에 어디 운동을 나갔다, 모임을 나가가지고 뭐 같이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는 경우 더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몸을 쓰는 사람보다 움직임이 적다가 갑자기 무리하는 경우에 특히나 이 근막에 부담이 집중되기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바로 초기 통증을 그냥 단순 근육통 혹은 담으로 오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한 수일 내, 2, 3일 이내에 호전되는 경향이 많지만 3, 4일 이상, 일주일이 다 가는데 왜 통증이 안 나아지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사지나 스트레칭, 이렇게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증상을 줄였을 뿐 원인을 해결한 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잘못된 자세 혹은 척추나 관절 문제로 인해서 근막의 긴장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반복된다. 이러면 통증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니까 또 좀 괜찮아졌는데? 좀 이제 나아지려나 보다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이 원인을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원인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건강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 허리, 어깨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고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부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 잘못된 자세 고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오랜 기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질환의 예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방치가 됐어요. 그러면 척추나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절의 경직, 틀어짐으로 이어지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절염, 인대 손상 이런 더 큰 문제, 돌이키려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내 노력이 필요한 그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혹은 내가 뭔가 이 증후군으로 정말 입문하기 직전이다. 이럴 때 치료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함께 해서 근육 이완을 유도하고 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근막 통증 유발점 주사를 통해서 그냥 그 긴장된 부위에 직접 찔러 넣어서 직접 이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했다가도 또 한 번 이런 걸 겪고 나면은 재발 쉬운 거 굉장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혹은 내 통증을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근육을 이용해서 자세를 고쳐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또 요즘 현대인들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앉아 계시는 직장인들, 또 오래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 진짜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타의에 의해서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자의다 하면은 진짜 30분이 뭐야, 1시간이 뭐야. 막 2시간, 3시간씩 막 앉아가지고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텀으로 짧게 움직이면서 자세를 또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앉아있는 자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텀으로 자세를 바꿔주는데 또 그게 잘못된 자세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허리를 정말 꼿꼿이 세우지만 허리가 그 아래털이, 그 배꼽 뒤쪽 허리가 꺾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척추를 완전 그냥 꼿꼿이 펴가지고 이 가장 아래 털이가 정말 푹 들어가게끔, 그래서 배를 만져보면 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내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내 아래털이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가 사실 무너지면은 위에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조차 없어요, 여러분. 아래 그 제일 밑에 기반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래가 단단하게 그리고 꼿꼿이 펴져 있어야, 그 힘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위에가 또 그 위에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털이 배를 내밀고 허리를 꺾어가지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아랫배 집어넣고 아랫배에 힘주는, 딱 그 아랫배 들어가게 흡 하고 힘 주시는 그 힘 다들 아실 거예요. 약간 허리둘레 조금 작은 그런 바지 입을 때 다들 힘 주시잖아요. 흡 하고 이렇게 지퍼 잠글 때 하시잖아요. 딱 그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주시면서 허리도 일자로, 너무 꺾이지 않게 일자로 올려주시는 게, 내 골반에서 이 척추를 살짝 떼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주셔야, 그래야 아래 털이에, 아래 척추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윗털이만 아무리 꼿꼿이 펴놓는다고, 어깨만 꼿꼿이 펴놓는다고 해서 바른 자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꼭 아래털이 집중해서 세워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를 따라서 이어져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가동 범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 바로 목 부분. 목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북목 증후군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 바른 자세를 넘어서, 그냥 바른 자세를 떠나서 컴퓨터 보실 때 잘못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거의 빠지듯이 컴퓨터 안으로, 내 화면 안으로 들어갈 듯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보시는데 거의 그냥 고개가 아래로 그냥 꺾이듯이 막 진짜 기역자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지 않다는 거, 목의 근육, 척추의 근육, 허리의 근육에 진짜 좋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절대 고개가 내 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내 얼굴이 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스마트폰 보면서 밑으로 기역자의 모양으로 너무 심하게 꺾여 있다든지, 컴퓨터 화면을 볼 때 내 고개가 너무 앞으로 빠져 있다든지, 내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주 이거를 내가 고개를 좀 뒤로 붙여준다, 고개를 좀 올려준다, 허리를 좀 세워준다, 요 부분들을 항시 생각하면서 일하셨으면,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자세 무너지신 분들이 너무 많고, 진짜 그거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안 좋은 자세, 잘못된 자세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조하는 게 느껴지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뼈대, 건강한 우리의 중심, 정말 딱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목부터 척추 끝까지 우리의 건강한 중심을 위해서,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어서 바른 자세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좀 듣고 올게요. 빅나티가 부릅니다. 연착.
big big news 네가 타려던 그 비행기가 못 뜬대 평생 Wait I got a big big news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랑 같이 있을래 평생 너만을 위한 노래 너를 위한 노래야 너의 노래 다 써줄게 장르는 멜로 아닌 로맨스 주인공은 너야 이건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영화지 너무 달달한 나머지 밝은 안경 쓴 아저씨가 싫어할 만해 한 줄 평은 no thanks 왜 그때 새벽이 전쟁 난다 했을 때 그놈만 되는데 아는데 엄마보다 네 생각이 더 나네 인생이 one way flight이라면 바람이 안 멈췄으면 좋겠어 그래서 굳이 데려가서 너를 싼 밥집에 택시를 못 탔으면 했어 Wait, I got a big big news 네가 타려던 그 비행기가 못 뜬대 평생 Wait, I got a big big news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랑 같이 있을래 평생 사랑이 돈이면 난 부자 아니 제발 자주선 간에 쌓인 부재중 전화 9999에 그 사이 네가 보이네 그러자고 너는 게 생각보다 쉽네 전화로 나로 K 그건 예전에 이거 내가 처음 쓰는 편도가 아닌 반복 사랑 노래 어쩌면 따뜻한 운전면허를 근데 깜빡했어 국지면허는 찬란한 내 20대 저절하게 찾아오는 있네 계획했던 내 모든 것들이 이게 꿈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가 지금 내니 16시간 되뇌를 꽉 감아줬으면 해 인천 밴쿠버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해줘 내 낭만을 인천 밴쿠버 이 정도 참았으면 응원해줘 내 사랑을 Wait I got a big big news 네가 타려던 그 비행기가 못 뜬대 평생 Wait I got a big big news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랑 같이 있을래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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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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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몰래 걷기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우리 딱 알겠어 날 보는 네 눈빛이 혹시 너도 바라고 있던 거야 yeah. 나 때문에 잠 못 들지 마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alright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우리 걷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같이 걸을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네, 빅나티의 연착에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꽃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연착이라는 노래를 오늘 괜히 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떠나고 싶어요. 아, 여행 가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 또 이제 최근에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쉽게 오는 그런 평일에 공휴일이 아니니까, 빨간 날이 아니니까 다들 이 기회를 틈타 해외여행으로 막 몇 박 며칠 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인천공항의 상황을 기사로만 접한 사람임에도 괜히 내가 여행을 계획해 놓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럼 또 계획해 놓으면 약간 가기 전까지 좀 떨리고 설레고 하잖아요. 내가 괜히 또 막 설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는 여행을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다. 그래서 막 이제 지인들도 해외여행이나 그렇게 좀 멀리 여행을 가신 분들이 계셔서 막 사진을 막 올려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발리를 많이 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엄청 꽤 많은 지인들이 발리 여행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발리를 가보고 싶어졌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서 뭐 발리벨리라고 하더라고요. 장염. 발리에서 이제 물 잘못 먹었다가, 음식 잘못 먹었다가 생기는 그런 장염을 발리벨리라고 하던데, 그렇게 그런 질병을 이제 막 얻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동안 이제 한국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리만의 뭔가 특유의 분위기,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기억,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아픔도 좀 이렇게 상쇄가 되시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이렇게 제 지인이지 그들끼리는 지인이 아닌데, 이렇게 다 행선지가 똑같이 발리로 정하신 분들이 많은 건지 희한하더라고요. 발리 비행기 표가 좀 저렴했나? 그런가? 아니면 누군가 발리에 대한 뭔가 찬양을 해가지고 나만 못 본 그런 찬양글이 이렇게 내 지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발리를 가게 됐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매일매일 마사지 받는 것도 너무 시원해 보이고, 또 여기는 살짝 우중충하고 쌀쌀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양 뜨거운 발리의 그런 온도, 느낌, 사진에서 뭔가 그런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뭔가 햇빛의 쨍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물의 표현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래서 발리를 선택을 해서 가시는 건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발리 나도 가보고 싶다. 제가 그렇게 썩 동남아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연휴 때 뭐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딘가 놀러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온전한 휴식을 위해 집콕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항상 연착이 되니까 연착이란 노래를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중에서 해외여행 이렇게 연휴 기간 껴가지고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궁금하네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 건강브런치 유튜브로 다시 청취하실 수 있는 거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청취를 해주시면은 댓글로도 한번 남겨놔 봐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연휴 때 저는 집콕을 했어요. 그런데 밀린 드라마 보느라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드라마 정주행이 최고예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 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네. 또 연휴가 지나서 시원섭섭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쉬고 나면 더 일하기 싫고 더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고 이러잖아요. 조금만 참읍시다.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만 지나면 또 주말이니까 한번 저희 건강 브런치로 1시간 힐링을 하시면서 다음 주말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네, 어떻게 이제 연휴 때문에 좀 여담이 길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코너의 주제는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해도 강조가 모자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근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력 중에서도요, 하체 근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특히나 또 2030 세대 러닝 막 유행 열풍이 불었고 또 이제 러닝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서 그 나이대이신 분들 40대 50대 분들도 러닝 많이들 러닝 열풍에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마라톤의 참가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마라톤도 마라톤인데, 마라톤과 함께 이 운동법도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법이냐 하면은 계단 오르내리는 그런 운동법이에요. 우리 헬스장 가면은 다들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운동기구 중에 천국의 계단 있잖아요. 다들 아시나요? 그 이제 러닝머신이랑 비슷한 원리인데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의 계단을 많이 애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즉슨 유산소가 가능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력 운동, 하체 근력 플러스 이제 엉덩이 근육 붙이기에 굉장히 단련하기 좋은 그런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운동기구여가지고 한 번에 난 모든 걸 다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계단, 천국의 계단을 1시간씩 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천국의 계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장시간 러닝도 하고 다양한 운동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만 천국의 계단만큼 천국이 아닌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천국의 계단만큼 지루한 게 없는 느낌이에요. 저는 대체로 러닝을 해도 밖을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풍경,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천국의 계단은 심지어 만약에 뭐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그런 헬스장에서 천국 계단을 탄다고 하면은 그냥 정말 벽 보고 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할 때 별로 그렇게 핸드폰을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재미가 없고 그냥 힘만 드는 노동의 느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국의 계단을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천국의 계단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등산하는 건 좋아합니다. 등산에도 여러분 그냥 비탈진 뭔가 그런 경사로 말고 계단으로 만들어진 사람 도보길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계단만큼의 이제 계단을 탈 수 있는 양이기도 하고 또 등산은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려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무조건 내리막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등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돼가지고 이왕이면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지만 내려올 때는 그냥 뭐 될 수 있으면 건물이라면 에스컬레이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라라고 많이들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올라갈 때는 막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 뭐 이런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을 하는데 내려올 때는
그렇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막 이런 내용으로 계단을 내리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고, 많은 이제 분들이 그렇게 내려오는 운동은 좋은 방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요즘 스멀 계단 내리기가 운동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제가 읽었던 신문에서도 계단 내리기 운동에, 계단을 내려가는 운동에 대한 효과를 막 적어 놓은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다른 뭔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흥미롭다 해서 건강 브런치에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계단을 내려와야 하체 근력이 붙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체 근력이 34%가 오르고요. 또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2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신박한 내용이었어요, 제 딴에서는. 왜냐면 내려오는 거는 굳이 하지 마세요라고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뭔가 판이 달라진 듯한 느낌? 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미여관과 심은경 님이 부릅니다. 나성에 가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난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 텐데. 뚜루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네, 막간을 이용해 나성에 가면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계단. 오르내리는 거 힘들죠. 숨차고 다리가 갑자기 실시간으로 뻐근해지는 것 같고 바로 근육통이 생기는 것 같고
하지만 그만큼 운동 효과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 자, 일단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떻게,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같은 시간을 운동을 해도 어떻게 쓰느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몸의 방향이, 몸이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고들 말을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 전체 낙상 환자 중 70세 이상 비중이 35.3%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요, 35%?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10년 전, 한 2010년대랑 비교를 하면요. 2010년대에는 17.1%였대요. 약 2배 가까이 오른 수준인 거예요. 사고의 43.6%는 집 안에서, 거의 절반은 집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15.3%는요, 계단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더욱 이런 낙상 사고도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걸 방지하려면은 단순한 그 운동량보다도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단이 일단 오를 때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힘을 냅니다. 바로 단축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는요, 허벅지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서 체중을 버티는 신장성 운동이 작용을 하는데요. 호주 에디스 코안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내려간 그룹의 하체 근력은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계단을 올라간 그룹은요, 15%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LDL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압 개선도 함께 관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그 특정 군, 바로 60세 이상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지만, 사실 이게 신장성 운동 효과 자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아파트를 산다 해도 내가 아파트 사는 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꼭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 뭐 일을 하러 가는데 그 건물에 뭐 4층에 내 사무실이 있다 하면 4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백화점, 그런 뭐 일반 음식점 이런 데를 갔는데 좀 높은 층을 가야 한다 하면은 거기서도 계단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계단인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꼭 1시간 짬을 내서 운동을 해야지, 못했네, 오늘은 패스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빈도 그리고 방향성을 우리가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빡세게 각 잡고 운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혹은 여기를 올라갈 때만이라도 내가 계단을 사용해 줘가지고 내 하체의 신장 그리고 수축을 조금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 자체는요, 단순한 이동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분산해서 제어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힘이 쌓일수록 근육 밀도와 관절 안정성이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심장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나는 숨이 좀 빨리 찬다, 이런 식으로 좀 심폐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그런 심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 근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모두가 사실 노년기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력은요, 우리가 숨이 찰 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빈도를 늘릴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계단을 저걸 빨리 올라가야지. 나 5분 내에 10층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5층에 도착을 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5층 혹은 10층, 좀 괜찮은데? 하면 15층까지 좀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내 노년기를 위해서, 나의 노년을 위해서 좋은 루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조금 걱정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안 좋지 않다가도 좋다가도 또 무릎을 너무 많이 쓰면 뻐근함이 금방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속도를 좀 줄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진짜 천천히 내려오면서 발 앞쪽부터 부드럽게 디디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걸을 때 자연스럽게 뒤꿈치부터 닿는 게 보통 사람의 발자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 발 앞쪽부터 디디면서 뒤꿈치로 찍듯 내려오면요.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뒤꿈치를 먼저 닿아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는다? 그러면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 앞부분이 먼저 닿도록 해서 종아리랑 허벅지가 완충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면요. 무릎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은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 원래 안 좋기도 하고요. 옛날에 다친 경험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너무 심각하면 당연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가 속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무릎의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런 증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려올 때 그렇게 발 디디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발 뒷부분을 먼저 찍는 게 아니라 발 앞부분부터 부드럽게 닿아서 뒤쪽으로, 뒤꿈치로 향하는 그 발 디딤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아리랑 허벅지가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무릎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계단을 내리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뒤꿈치부터 닿고 있진 않았는지, 그러면 앞꿈치로 좀 바꿔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한 발로 충분히 내 체중을 버텨준 다음에 그 다음 발로 또 내 체중을 좀 버텨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 체중을 충분히 버텨주는 게 한 발 한 발 느껴져야 좋다고 합니다. 근육이 저항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근육이 저항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천천히 내려오시는 그런 운동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난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난간은요, 잡지 마시고 약간 스치듯이 내 가까이에는 있지만 굳이 그 난간을 잡고 내 체중을 내 팔로, 내 손으로까지 다 눌러가면서 내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하체 근육은 좀 그 개입하는 정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손에 의존하는 그 양을 줄여야 하체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을 지탱하는데 개입을 하기 때문에요. 손은 최대한 의지하지 않는 걸로 계단 내리기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약간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힘이 빠지면 누구나 그럴 상황이 오긴 하기 때문에
난간은 바로 옆에 두되 내 손으로 직접적으로 잡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라 마지막 코너는 조금 건너뛰게 되었지만요, 여러분.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담에 관련된 이야기,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거, 혹은 내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발생한 내 담이 사실은 담이 아니라 좀 증후군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 계단 내리기 운동도 한번 하체 근력을 위해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강도는 1층, 2층, 3층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